할머니는 틈만 나면 장독대에 가서 톱과 항아리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옹기들 앞에서 할머니는 늘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린 눈으로는 왜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은 지금은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봉산리. 전통 방식으로 옹기를 빚고 있는 장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2호 옹기장 박재환 옹. 그의 집안은 이곳에서 7대째 옹기를 굽고 있습니다. 현재 옹기를 굽고 있는 가마도 200년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박재환 장인은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했을까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1943년도 내가 11살 적에 어려서부터 이걸 매걸 이거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어다가 어른들이 물레간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하면 나는 그때 내 작업 시간은 그때부터며 등잔불 켜놓고 이제 하는 흉을 내고 그래서 그게 요새 말로 다 주경야독식으로 이걸 옹기 만드는 걸 습득을 하기 시작했죠. 장인을 따라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반죽해 놓은 흙, 즉 질덩이를 쓰기에 좋을 만큼 나눕니다. 다음엔 나눠놓은 흙을 길게 늘여서 굵은 엿가래처럼 만드는 과정입니다. 질 느린다고 그래요. 느린 이게 이름이 질가래인데 우리말로는 이제 떡가래라고도 옛날 그랬다는데 이번엔 흙덩이를 따로 반죽합니다. 또 반죽 덩어리를 올려놓기 전에 물레 위에 고운 흙을 뿌립니다. 이를 백토가루 뿌리기라고 하는데 언뜻 봐도 하얀 흙은 아니군요. 여주 지역에서는 전부 흙이 하얗죠. 그래서 백토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하얀 흙이 없어갖고 이게 황토로 다 대신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전 만들어 놓은 반죽에 힘차게 방망이질을 하는데요. 이 과정을 밑창치기라고 합니다. 옹기의 밑창, 즉 바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찰진 흙이 골고루 퍼집니다. 그나저나 하필 왜 이곳에 옹기가마를 지었을까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선조가 가마를 시작한 것만 해도 근 200년인데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걸로 봐서는 이 지역이 흙이 있으니까 그 흙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옹기점이 생긴 것 같아요. 여기 흙은 유역을 안 입히고 구워도 새지를 않고 품질 않는다고 그렇게 막 흙이 퍽 고와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밑창치기를 마친 흙을 밑가세라고 부르는 도구로 규격만큼 도려냅니다. 바닥을 다 만들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그릇을 만들 차례입니다. 이처럼 미리 만들어 놓은 가래를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을 태림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릇 바닥과 접하는 부분을 쌓는 첫 과정을 청태림질이라고 합니다. 청태림 작업이 끝나면 바닥과 청태림이 닿은 안쪽 부분을 떼우는데 이를 고역 돌리기라고 합니다. 청태림과 바닥을 좀 더 견고하게 밀착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태림질이 어느 정도 진행되니까 그릇벽에 골고루 방망이질을 하네요. 그릇벽을 고르는 과정인데요. 수레질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수레라고 하고 이건 도개라고 그러는데 원칙은 도개 수레질이라고 해야 맞는데 이것만 이름을 붙여갖고 이거 두드리는 걸 수레질하는 거라고. 다음엔 근개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릇의 표면을 매끈하게 하는데 이를 근개질이라고 합니다. 일단 밑부분이 완성되면 또다시 그릇의 중간 부분을 쌓아 올립니다. 그릇이 완성될 때까지 태림질과 수레질이 반복됩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그릇의 모양도 잡아나갑니다. 이젠 그릇이 제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렇다고 끝은 아니겠죠. 장인이 도구를 써서 그릇 표면에 뭔가 그려넣습니다. 바로 무늬를 새기는 과정입니다. 이제 손잡이만 달면 그릇 만드는 과정은 모두 끝납니다. 이제 꼭지까지 달으신 게 다 완성한 거예요. 이번엔 낙관을 찍습니다. 장인의 자부심이자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증하는 절차겠죠. 그런데 지금 만든 그릇은 무엇에 쓰는 걸까요? 옛날에는 여기다 콩나물 길르는데 물그릇도 하고 빨래 치대기도 하고 짐장 버무리는 데도 쓰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릇은 잿물을 입혀서 말립니다. 다 말랐으면 이제 가마로 갈 차례입니다. 그릇들을 이렇게 가마에 쌓는 과정을 가마재임이라고 합니다. 무척 힘이 드는 일인데도 장인과 아들 성인씨 단둘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부 한둘쯤은 있을 법도 한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나 20살 30대 20대 쪽에는 한 공장의 견습생이 5-6명씩 됐었는데 지금은 전국에도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옹기 만드는 일. 아들 성일 씨는 무슨 마음으로 뛰어들었을까요? 좋은 문화유산을 그 후손으로서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또 도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버님 대를 이어서 이렇게 전수자를 이렇게 나섰습니다. 가마재임이 끝났으니 이제 불을 붙여야겠죠. 무조건 불만 뗀다고 그릇이 구워지는 건 아닐 텐데요. 1250도라는 고열 속에서 이게 온기가 완제품이 되는 건데 온도가 갑자기 높아지면은 온기가 충격을 받아서 깨지기 때문에 온기한테 열을 주면서도 그 느닷없이 그 고열이 안 되도록 불을 잘 이제 조준해서 뗀다는 거, 그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렇게 불 떼기 시작하면 잠 한시 못 자고 꼭 여기 되면 나 그냥 뭐 정신을 여기다 팔아야지. 구워진 옹기들을 꺼낼 차례입니다. 하나씩 두드려보는 장인의 표정이 만족스러워 보이는데요. 잘 익었다. 어떤 그릇이 잘 익은 그릇일까요? 소리도 틀리고 이건 땡땡 소리가 나면 잘 익은 게고 덜 익은 건 좀 퍼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소프라노 소리가 안 나고 엘토 소리가 나고 잘 익은 건 목소리가 소프라노 목소리가 나고. 요즘 7대를 이어온 이 옹기가마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일대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로 지정되는 바람에 가마터가 아파트 부지로 수용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명동성당보다 더 오래된 천주교 공소가 있던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일 씨와 몇몇 단체에서 공원 지정을 위해 이리저리 뛰고 있지만 힘에 부쳐 보입니다. 200년 가마터를 아파트와 바꾸는 일은 없기를 기대하면서 장인의 소망을 물었습니다. 여기서 커서 여기서 공장을 운영해서 먹고 살고 애들까지 공부시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걸 애들한테 물려주기도 해야겠는데 바라는 것은 이게 보존을 해서 이 건물도 그렇고 이 지역 이런 문화사 옹기의 그 문화도 여기에서 이걸 그냥 계속 보존해서 나가시면 그게 바람이요. 가마 보존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아들 성일 씨도 바람이 있을 텐데요. 그 젊은 세대들한테 우리 그 전통 옹기 문화라는 것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전통 문화가 어떤 것인가도 시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 보존을 통해서 축제의 장이 좀 열린다면은 더욱더 이렇게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저 전통 가마는 그대로 보존을 해서 그 많은 그 후세에 이렇게 좀 그 전통 문화로다가 남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인에게 장인이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내가 만드는 물건이 누구한테 이게 이제 팔려나갔을 적에 그 사람은 큰 마음 먹고서 항아리를 사갔는데 이것이 사다 쓰다가 잘못된 항아리라거나 불량이라거나 하면은 얼마나 내가 그 남한테 실망을 줄까 싶어서로 다시 또 살피고 다시 살펴서 불량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폐기 처분하고서는 또 완제품만은 구워서 이렇게 남한테 양도해주는 그런 사상만은 철저하게 이어왔습니다. 오로지 흙에 기대어 80평생을 살아온 박재환 장인. 그의 전신에는 욕심 없이 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선량함과 겸손이 배어 있습니다. 그의 소망대로 가마가 대대손손 전해져 후손들도 옹기가 주는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울신문 이호준입니다.